둔상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오답 정리의 순서. 오답 정리 어떻게 하느냐. 오답 정리.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답 정리, 이거는 1차 수업인데요. 네. 수능 기출문제 분석하는 법 20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20번, 이 한 문제를 20가지로 볼 수 있고 20번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또 다음에 따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 오답 정리. 뭐라고요? 기초 오답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 네. 문제. 그 다음 뭐가요? 이렇게 읽는 거를 선택지가 있어요. 1, 2, 3, 4, 5 선택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보기나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이 있을 수도 있고 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시문이라고 그래요. 제시문.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기라고 하고, 보기와 제시문이 같이 나오는 과목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별도로 문제로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오답 정리는 3번 이렇게 쓴 다음에 3번이 답이 아니야. 그럼 뭐 5번 하면 이게 5번 답이면 답 이후 여기다 쭈루룩 써요. 끝. 답 해설해서 보고 답 써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요렇게 3번을 고른 이유를 써야 된다고.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3번을 고른 이유. 공부를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3번을 잃은 이유. 그러니까 1번 고른 이유를 쓴 다음에는 다음에 공부를 해도 돼요. 근데 고른 이유를 요거 틀린 문제 고른 이유를 하려면 첫 번째는 채점을 해야죠. 시간을 정해서 책 풀고 채점을 했어요. 빠르게 맞냐 틀리냐만 쭈루룩. 네. 그런 다음에 고른 이유, 이 틀렸다고 나온 거를 고른 이유를 쓰는데, 이 문제에다 보통은 이걸 한번 맞았다, 틀리면 X 치고, 이렇게 2번 치고, 3번 치고,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맞은 건 동그라미 1개 치고, 이거는, 그죠? 2번째 풀었죠? 그럼 동그라미 2개 쳐요. 3번째 풀었으면 3개 쳐요. 어쨌든 그 표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많이 풀수록, 많이 볼수록 동그라미 개수를. 어쨌든 고른 이유를 써야 되는데, 고른 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른 이유를 본인이 개선하는 본인의 방법, 개선 방법을 써야 돼요. 개선 방법이라면 이걸 안 고를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 이런 루트의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이거를 알면 되잖아요. 얘가 답인 이유를 알면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이유 써요, 당연히. 그죠? 네. 이거 쓴 다음에 당연히 이 이유 써요. 이유를 쓰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고를 거라고. 진짜 시험 볼 때. 현장에서 고르는 방법. 이걸 다시 시험 봤을 때 고르는 방법. 네. 자, 그런데 요거만 하면 되면 동시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떠올라요. 시험 보게 되면. 네. 그러면 또 1번 고르게 돼요. 사람이라면. 네. 자기가 익숙해서. 네. 그래서 이 고른 이유를 개선해갖고 이걸 안 고르게 완벽하게 제압을 안 하잖아요. 1번을. 네. 그러면 이 1번과 2번이 동시에 따라서 더 헷갈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줘야 돼요. 이거를 말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이걸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걸 찾아가기 쉬워져요. 나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고른 이유를 개선하면 이걸 안 고르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답에 의해서 이걸 고르죠. 네. 그럼 이 두 개가 일치하게 되면 오답 정리가 1차로 된 거예요. 이게 왜 1차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자, 그러니까 고른 이유를 쓰고 뭐를 써야 돼요? 개선 방법을 써야지. 네. 근데 3번은 뭐라고요? 정답 고르는 정답 해설지 요약 단어로 정답을 요약을 했는데 이 정답 중에서 내가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 거 체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생각했네요? 천재예요. 뭐 그러면 이 정답 요약을 하다가 네. 이 정답을 현장에서 생각하는 방법, 내가 이걸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요 문제 분석을 못했거나 제시문 분석이나 보기 분석하는 방법이 부실한 경우를 찾아줘요.
이 답만이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고르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암기법 같이요? 이 현장에서 이 정답을 요거를 내가 실제로 찾아낼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 그걸 모르니까 요 정답을 하는데 이 정답을 요약하다 보면 정답이 이 문제는 어떤 의미고 여기에 제시문은 어떻게 흩어져 있고 보기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이 무슨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 전체에서 제시문에 여기에 있어요. 이 정답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빨리 어떻게 찾아요?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서 찾는 방법.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 고른 이유를 쓰면 이 개선 방법을 자기가 잘 못 잡아요. 자기가 잘못 골라서 회로가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면 이 고른 이유를 개선해주는 방법은 이 문제를 독해하는 방법, 제시문을 끊어읽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 이해됐어요? 그게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그러네요. 체크하면요? 하나 예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어 굉장히 많이 요약해놨는데 체크를 할 때 인물별로 했을 때 찬반이면 동그라미 세모 쭉쭉쭉 치면 금방 찾아내지. 네. 근데 그렇게 체크 안 하면 안 찾아지죠. 오래 걸리지. 그래서 체크법. 이렇게 네가 이걸 골랐는데 이걸 잘못 읽은 거는 찬반으로만 구분해보면 동그라미 세모로만 체크를 해놨다면 제시문을 순식간에 이걸 잘못 고를 일이 없잖아. 그렇게 개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네. 개선 방법 같이 그러니까 네. 제가 다시 틀린 답을 고르지 않을 방법 중에 예. 제가 이 틀린 답을 고른 게 이 전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면 그러면 여기에 걸리겠죠. 고른 이유는 내용을 몰랐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몰랐냐고. 그러면 정답을 보면 이게 나오고 요것도 정답 해설을 보면 이건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틀렸다고 했잖아. 네. 그럼 그 틀린 게 뭐고 어느 개념인지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다시 거기 보완해드리죠. 그러니까 이 고른 이유는 뭐라고? 너의 현재 지식 상태가 나타나. 찍으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3번 찍었어요. 그럼 너 그냥 사교라고 그러고 교육을 종료시켜버려.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찍은 거예요. 그 헷갈리는 거 두 개 중에 찍는 방법은 뭐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이게 5개 객관식이에요. 네. 자, 이렇게 붙였어요. 답이 뭐예요? 답. 그러니까 찍어, 3천. 1, 2, 3번. 3. 아니죠. 이게 답이죠. 이건 이쪽 방향이고, 이거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항상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공차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그 우주의 기운이 3번이어서 3번 찍습니까? 아니요. 자, 이해됐어요? 네. 자, 답이 뭐예요? 빨리 3초 찍어. 1, 2, 둘 다 3. 답이에요. 답이 뭐냐고. 이게 답이죠. 왜요? 이거는 아닌 거, 이건 맞는 거고, 이건 엉뚱한 거죠. 이게 답이라고 하면 이 세 개가 가만히 있죠. 이게 답이라고 하면 이게 나머지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죠. 이게 답이라고 하면 이 네 개가 뭐라 그러죠. 근데 그런 거 다 골랐는데도 두 개가 남았으면. 그 두 개를 했을 때, 보세요. 그러면 맞는 거 찾아갈 할 때 요게 답이죠. 이 답인 거, 이 둘 중에 하나 고민하면 이게 답이에요. 왜?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버린 거에 힌트가 있는데 같잖아. 다 다른 방향. 네. 근데 요거랑 비슷한 방향이잖아. 그룹이.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형 봐라. 이걸 뭐라고요? 이걸 계산하다 보면? 유형? 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요? 이론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개념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선택지 비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을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기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약점인지 써보라고. 네 생각을 써보라고. 쌤, 근데 고른 이유가 내가 왜 이걸 골랐는지를 쓰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고르게 됐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른 이유가 어떻게 이걸 고르는지, 내가 이걸 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찍었어요. 그럼 안 는다고.
이걸 근거로 이렇게 해서 고쳐줄 수 있지. 근데 그냥 강으로 3번이요. 그럼 어떻게 찍으려? 어떻게 고쳐줘?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애들이 안 쓴다고 고른 이유를. 고른 이유를 썼으면 본인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본인이 노력하면 본인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가르쳐주지. 이걸 풀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본인이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틀리기 쉽다고. 이 계산 방식 자체를 생각을 안 해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찍어.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애들이 하지 이유로. 근데 그걸 물어봤어.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 현장에서 어떻게 그래? 못해요 쌤. 뭐냐면 수학 30번은 풀었는데요 쌤. 이거를 알겠어요.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30번. 죽어라고 노력했더니 알겠는데요. 현장에서 이거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왜요?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거 신기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천재예요. 그리고 어디가 천재예요? 어디가 신기해? 이걸 끊어봐.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걸 안 가르치면 이걸 이해하는 게 무슨 의미요? 아무 의미도 없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고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왜 해야 돼? 그 부족한 걸 채워넣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고르고 이걸 안 고르니까 이게 두 개가 맞는 거지. 네. 이게 1단계라고. 이걸 풀으면 이게 5번이 답이면 1번, 2번, 3번, 4번의 관계. 이 선택지가 왜 나왔는지. 또 6번 선택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이 문제의 기본 키워드의 기본 이론이 뭔지. 요거 선택지, 요 기본 이론과 관련된 이론들은 뭔지. 이걸 변형시켜서 응용시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 제시문을 이렇게 구조로 분할을 하니까 요거 초점을 맞았는데 이 제시문 이렇게 끊으면 어떤 다른 문제를 낼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응용 연습. 심하고. 응용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안 해본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기초 오답 정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본인이. 근데 약간 개선 방법이랑 현장 고르기? 이게 약간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걸 모르지. 경험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럼 고른 이유라 이 고른 이유를 고치는 방법 네가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면 네. 이 방법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야 노하우가 쌓이는데 고른 이유만 써놓고 자기는 계산 방법 안 쓰고 내가 이걸 계산해야 돼. 그럼 좋은지도 뭐 나쁜지도 뭐고 그래요? 듣고 말아 그냥 애들이. 그래서 써보라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른 이유 잘못 고른 이유를 쓰고 네가 개선을 해봐야 다음번에 혼자 풀 때도 이걸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틀려도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틀렸대. 자 실수한 거 10개를 가지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도 실력 부족이야 해보면 6개는 실력 부족이야. 네. 실력 부족이래 자기는. 그래서 10개를. 그래서 야 이렇게 풀면 풀리네 하니까 6개는 문제풀이 기술 부족이야. 자 그러면 실수한 거 10개에서 6개는 뭐라고? 실력 부족. 그러니까 6개는 틀립니다. 네. 자 실력 부족 10개에서 기술로 맞출 수 있는 건 6개. 네. 그럼 몇 개라고요? 4개. 그러니까 실력 부족, 실수 부족 20개에서 10개는 더 맞출 수 있다고. 4개랑 6개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틀리는 것들의 반절 정도는 노력하면 순식간에 이 방법으로 메꾸고 맞출 수가 있거든. 뭐 100% 다 한다고 국어로 51%만 맞히면 주제가 맞춰갖고 맞는 경우도 있거든. 수학이 아닌 다음에야. 네. 그러니까 요거를 분석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게 실수인지 실력 부족인지도 모른다고 그걸 분석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개선 방법은 뭐야? 이 문제를 접근하고 보는 해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네. 네가 예를 들으라니까 얘기를 해주잖아. 어떤 방식에서 이걸 뽑았는데 이 제시문은 동그라미 세모만 치고 동그라미 세모만 쭉 연결하면 요것만 가지고 쭉 가면 여기 맞출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그럼 세모 치는 줄 알아? 귀찮아서 안 해. 그리고 틀려. 그렇게 하나 틀리면 대학에 하나가 바뀌어. 네. 그러니까 만점 맞으려면 이거 가르치는 거지. 자, 봐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첫 단계는 뭐 했어? 스크랩 하면서 개념 했잖아, 개념. 네. 기초 개념. 두 번째는 뭐 했어? 이 기초 개념에다가 내용에 대한 줄기 뿌리를 해갖고 여기다 합쳤잖아. 네. 세 번째는 뭐 했어? 문제풀이를 하잖아. 네. 문제풀이를 하고, 이 문제풀이를 틀린 것들을 어디? 여기다 다시 정리하잖아. 그럼 문제풀이 중에 예제 같은 거 틀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잖아. 그치? 집어넣는데, 문제풀이 틀렸는데 틀린 것들이 유형이 발생하잖아. A 형태, B 형태, C 형태. 네. 그러면 요거를 요 개념에다가 A 형태에 대한 내용을 쓴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 이렇게 해결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거 조심하고 이거 조심하고 조심해. 이게 테마 노트야. 언제 해요? 뭐라고? 언제 해요? 아, 너 이거 나갔고 지금 이거 문풀 나가는 중이잖아. 네. 근데 요 테마 노트에다 여기다가 뭐 이거 하고 분석한 걸 쓰려면 여기다가 오답 정리를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요? 요 문제에다가 네. 아까 그것처럼 그럼 여기다가 오답 정리 1차 오답 정리 한 다음에 테마 노트에다가 이 오답들이 겹치면 테마 노트로 가야지. 아.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 테마 노트를 했으면 이게 뭐라고? 오답 노트. 아니지. 테마 노트가 되면 심화 노트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무한 문제풀이를 하지. 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 줄, 두 줄 찌끄리면 되지. 네. 문제에다가 무한 문제풀이 하면서. 네. 자, 그러면 봐봐. 등급상으로 개념 정리만 하면 5등급, 내용 읽어가지고 하면 4등급, 문제풀이 조금 찔끔찔끔하면 3등급, 테마 정리하면 2등급, 무한 문제풀이에서 전부 다 문제를 다 풀어보면 1등급. 내신으로는 뭐라고? 여기까지 가도 쉬운 동네에는 90점이 나오지. 네. 근데 어려운 동네는 이것까지 해야지. 이게 뭐라고? 어려운 동네 요점 정리지. 요점 정리 다 해갖고 달달달달 퍼펙트하게 외워야지 나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애들이 1등급 맞는 건 아니지. 네. 이거는 고난이도 문제집까지 다 풀어갖고 다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능장에서 볼 요점 정리가 나오지. 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뭐야? 하위 등급과 상위 등급을 가르는 테마가 뭐야? 오답 정리 어떻게 하냐고. 그 네가 여태까지 기본 공부를 했어. 이거 기본 공부. 네. 기본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점수를 고득점 맞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 네 약점이 뭐냐고. 왜? 이런 개념이나 내용은 네 머릿속에 네가 집어넣은 거잖아. 네 방식대로. 네. 근데 이거를 표출해갖고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네 사고방식은. 근데 써놓으라니까 애들이 안 써놔. 그랬더니 쌤이 전부 다 문제점 다 하고 이것만 해놓으면 친절하게 하면 몇 문제 아니면 해줘요.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뭐고 이 정답을 찾는 방법은 뭐고. 그런데 뭐라고? 들어요. 내가 다 해주면. 왜? 그 다음에 잘 안 맞는다고 해요, 애들이. 왜?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건데 저는 이렇게 고칠래요. 뭐 그런 방식과 유사한 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너는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봐. 근데 안 맞아요. 안 맞으면 힘들다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몰입형도 있고 집중형도 있고 분산형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형도 있고 애들 문제 푸는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너 여기 보면 네가 문제 푸는 방식을 내가 어떻게 하냐. 표시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워갖고 삭제형으로 풀었네.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내가. 네 속마음으로 하냐? 그러니까 네가 설명을 해줘야지. 네. 그러면 이거를 써놓고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 네가 이렇게 틀린다면 이 개념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야 된다. 요 부분은 이렇게까지 정리해놔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너 틀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정리해주면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는 요거 넘어갈 수 있는 방식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이거 A, B, C만 정리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 여기 있는 이거 틀린 거 요런 거 다 써. 하든지 애들 스타일에 따라 이것도 좀 다 달라. 이것도 테마 정리하는 방식도 어떤 애는 이거를 전부지 모조리 싸그리 다 손으로 안 써보면 시험 못 보는 애도 있어. 되게 신기해. 시험 보면 2등급까지는 맞아. 근데 1등급이 안 된대. 왜? 문제를 다 못 풀어.
왜 테마 정리인데? 겁나 해. 모르는 단어가 하면 막 주춤주춤하고. 사람마다. 너는 모르는 단어 주춤주춤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시원하게 쭉쭉 나가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 어떤 애는 여기 한 단어 모르면 다음 단어 안 나가. 별애들 다 있다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 중에서 뭐 배우신 거예요? 이거 써봐야겠구나. 네. 이거 정리해서 간단하게 쓰고 단어로 이것도 해봐야겠구나. 이게 두 개가 맞나?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나한테 평가받아야 되고. 네. 이거 교정받아야 되고. 네. 요 내용 모르면 설명받아야 되고. 네. 요거 고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고르는 방식이 문제 구조인지 제시문인지 보기 분석인지 선택지 비교인지의 핵심으로 이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초 오답 정리를 해와야 오답 정리 수업을 하죠. 네. 그런데 이거를 한다는 것은 뭐라고? 본인이 내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수준으로 커버할 수 있는 약점 보호하는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더 정교하게 시켜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본인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가. 네. 근데 2등급, 1등급은요? 못 맞아요. 이게 흐름이나 이런 거를 해서 맞는데 3등급까지 공부하는데 9등급이 3등급까지 공부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3등급에서 2등급까지 3개월이 걸리고요. 네. 2등급에서 1등급까지 6개월이 걸려요. 1년이 걸리든지 12개월이 걸리든지. 네. 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과외비 비싸게 하면 아깝다고 그래요. 네. 1등급 애들은 한 번 올 때마다 4개만 가르쳤는데 고마워해요. 왜 그것만 맞으면 말이에요. 대학이 달라지니까. 네. 자, 오답 정리가 뭔지 개념이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건 뭐라고요?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지, 3등급까지는. 근데 2등급, 1등급 공부는 안 해봤다는 거지. 안 했으니까 점수가 2등급, 1등급 안 나오는 것이지, 본인 능력이나 본인의 이해도나 지능이나 공부 스타일은 1등급 스타일이라니까, 지금. 네. 이거를 하고 점수를 나오려고 하면 기초 정리를 해오시라는 거지, 계속. 네. 됐나요? 네. 도가쌤입니다.